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6월 23일 시선 18번째 순서. 키워드는 웃기는 경로, 웃기는 사장님, 웃기는 이벤트입니다. 헤드라인과 커버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경로, 이번 주 뉴스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의 한 시민은 경로가 제목에 포함된 기사들을 모아놓고 경로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적었습니다. 흔히 트럼프를 키워드로 뽑겠지만 시선은 경로에 주목합니다.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미국의 어떤 신문도 트럼프가 경로했다는 한국의 보도를 받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미국 신문도 이를 먼저 확인해 쓴 적이 없다. 이 문제는 팩트로 확인되지 않고 앞으로도 확인할 길이 없다며 결국 한국 관료가 소수의 한국 기자들에게 장난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경로는 전형적인 카더라 통신, 출처가 한국 관료의 머릿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용마 MBC 해직 기자는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인 외교부 공무원, 그 공무원들보다 더 친미적인 언론사 기자들이란 말로 이른바 경로 기사의 본질을 친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더 매서운 문장으로 질타합니다. 미국의 빌부터 이권을 챙겨온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적나라한 모습. 언론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대해서도 경로 기사에서처럼 미국의 경도된 시각을 내보이자 박성재 MBC 해직 기자는 사대주의 보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알기 쉬운 대조로 사대주의 보도의 맹점을 짚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단판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입을 모아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문재인이 김정은 만나겠다고 하면 미국 허락도 안 받고 무슨 짓이냐고 난리치는 게 우리 보수 언론입니다. 자, 또 다른 뉴스 키워드는 후폭풍이었습니다. 흔히 조국을 키워드로 뽑겠지만 시선은 후폭풍에 주목합니다. 1호 낙마 후폭풍, 조국 책임론, 안경환 낙마 후폭풍, 거세지는 조국 책임론, 안경환 낙마 후폭풍, 불붙는 조국 책임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검증 책임을 제기하며 국회를 파행시킨 상황을 언론은 약속이라도 한 듯 후폭풍이라고 했습니다. 책임론까지 붙여놓으니 뭔가 큰 잘못이 기정사실화되는 인상을 줍니다. 파행이라면 환장하던 언론들이 파행의 책임보다 검증의 책임을 부각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후폭풍, 야당 조국 때리기, 국회 올스톱. 이렇게 후폭풍을 쓰면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부정적인 때리기라는 표현은 주로 작은 매체에 등장합니다. 후폭풍이 불만도 한데 잠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경환 낙마의 결정타였던 혼인무효 확정 판결문의 입수와 공개의 위법성 의혹,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인 김정재 의원이 조국을 조지며 떠드는 날이라는 저속한 문자를 보좌관에게 보냈다는 뉴스 등이 그렇습니다. 언론을 때리며 떠드는 날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전 후보자 관련 뉴스는 이번 주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파만파와 포털에서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자가 발전한 문정인 발언과 트럼프의 경로 관련 뉴스들도 비교했습니다. 도혜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인사 낙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 여파는
포털에서도 일파만파에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자 사퇴 후 첫 주말, 포털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누가 될지에 주목했습니다. 일파만파에선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뉴스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대신 지금 인사에선 깨끗한 칼보다 적폐청산에 딱 맞는 칼이 중요하다는 지적,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를 사냥당한 것이라고 비유한 글, 안 후보자의 책에 담긴 여성관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법학자로서 페미니즘의 우군이라는 칼럼 등 안 후보자의 사퇴를 안타까워하는 의견이 시민편집단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파만파에선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혼인무효소송 판결문도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언론의 판결문 입수 경위 의혹을 다룬 기사와 관련 의견들이 이번 주 중반까지 꾸준히 선별됐습니다. 이번 주 주목받은 뉴스 인물이 또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특보,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에 대해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언론은 일제히 한미 관계를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포털에선 청와대 입장이 난감해졌다는 식의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일파만파엔 문정인 특보의 발언 영상, 문 특보와 현지 특파원 간 간담회 전문이 선별됐습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 방향이 과장 또는 왜곡됐다는 취지였습니다. 문 특보와 동행한 외교안보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 등 언론 보도의 방향과 정반대인 뉴스도 주목받았습니다. 문 특보를 때리고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언론 행태를 지적한 언론인들의 의견도 시민 편집단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포털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문제의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데 대해 경로했다는 보도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경로는 익명의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됐습니다. 일파만파에선 문정인 특보 발언과 마찬가지로 국내 언론 보도를 비판하는 뉴스들이 선별됐고, 포털에선 트럼프의 경로를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만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시선대 포털 도혜민입니다. 기자가 쓴 기사보다 더 뉴스다운 시민의 뉴스평을 전해드리는 시선 말씀이 뉴스해달라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촌평들이 넘쳤습니다. 4건을 골랐습니다. 모든 소신을 다 존중해야 하는 건 아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최근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됐지만 지난해 전공의에게 병사로 기록하라고 지시했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는 자신의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촌평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나라다워지고 있네요. 자유한국당이 일부 장관 임명을 협치 파괴, 국회 멸시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등장한 현수막에는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물음에 나라다워지고 있다는 답이 달렸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사안별로 정리해 놓은 인터넷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원래 글은 크게 확산되지 못했지만 이 글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제목을 붙여 소개한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널리 퍼졌습니다. 협치를 내세우는 야당을 전래동화 해님 달림의 호랑이로 규정한 셈입니다. 자살골도 유분수지, 한심한 이벤트에 국민들이 비웃습니다. 당당한 XX 인증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유한국당 2차 전당대회 이벤트로 진행되고 있는 오행시 댓글 공모에 만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조롱과 비판 일색인 오행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시선 말씀이었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영상, 시선 영상입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올라온 영상 뉴스들 가운데 2건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소개하는 닷페이스의 영상입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그 회사 사진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사무실을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정치가 문턱이 없어야 되고 주권자들이 정치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정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국회의원 사무소가 문턱이 높고 뭔가 가려져 있고 특정한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다고 한다면 유권자를 정치의 주인으로 대하는 태도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 공간 안에 제 방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그 카페에서 그냥 사물을 볼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그 대신 좀 편안한 소파를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 그래서 소파 딱 하나. 언제든지 가서 국회의원 얼굴을 볼 수 있고 칭찬해주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칭찬해주고 뭔가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고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언제든지 저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치라는 것은 나랑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거나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 훈련도 그 사무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또 거기서 책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러라고.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내 집처럼 편히 그냥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치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명박 씨가 퇴임한 직후 언론으로부터 받은 질문은 뉴스타파 앵커인 최승호 MBC 해직 PD의 4대강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영화 공범자들을 제작하고 있는 최승호 PD가 이 질문으로부터 4년 만에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화 개봉에 앞서서 공개된 토막 영상이라 질문만 있고 답변은 없습니다. 대신 표정만큼은 압권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만 쓰잖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대강 7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으니까. 왜 이렇게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께서 언론을 망친 파괴자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사의 보도국장, 편집국장이 있다면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에는 시민 편집장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들려주는 대로 듣는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판단하고 골라서 공유하는 뉴스 감별사. 뉴스 보는 눈이 밝은 시민을 시민 편집장이라고 부릅니다. 일파만파의 시민 편집단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시민 편집장을 초대해서 그의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 나의 시선. 18번째 손님으로 김명진 디세 생활문화연구소 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관심, 특히 시민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큰 분입니다. 시민이 바라보는 시민 미디어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디세 생활문화연구소 소장님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디세가 무슨 뜻이에요? 디세는 흑기화라고 하는 순우리말이고요. 네. 제가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고 좀 그런 의미를 담고 싶어서 디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뭘 만드시는 거죠? 제가 아로마 테라피스트라서요. 식물의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치유도 하기도 하고 생활용품도 만들고 또 그 외에도 제가 생활연구소라고 한 건 생활에 전반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네. 만드는 모든 것을 좀 이렇게 같이 해보고 싶어서 생활연구소라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 뭘 만드시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파만파 시민편집단 랭킹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최근에 가장 순위가 급상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대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월간 랭킹 2위입니다. 그리고 종합 순위에서도요 8위까지 올라와 계세요. 뭐 조국 교수나 고재열 기자나 김홍걸 위원장 같은 이렇게 쟁쟁한 이른바 빅마우스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 뉴스와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네. 그 뉴스에 대한 관심을 이전부터 많이 갖고 계셨습니까? 예, 원래 이제 사회에 대한 관심은 많았었는데 네. 제가 이제 곰곰이 이제 아무래도 여기 온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네. 제가 왜 기존 뉴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제 좀 찾아보고 선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이제 이명박 정권 때, MB 정권 때 해직 기자분들이 많이 생기면서부터였어요. 왜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어떤 제재가 들어가는 건지, 그러면 나한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이 있는데 이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왜 해직이 되시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언론사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업을 하고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관심을 제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관심을 갖고 이제 뉴스를 더 좀 더 네.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게 예. 되잖아요. 주로 접하시는 경로가 어떻습니까? 이제 일반 이제 종이 신문은 잘 안 보게 되고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 분들 걸 많이 보게 되고 예. 또 제가 후원하고 있는 뭐 민중의 소리나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이런 데 걸 이제 먼저 찾아보고 네. 이제 제가 노정면 기자님의 강의를 들었으니까 네. 이게 포털에 올라오는 거기에 말고 제가 이제 자주적으로 찾아보는 또 시사인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아 이건 이런 건가 하는 좀 나름의 어떤 이제 시선이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서 찾은 뉴스들을 페이스북으로 네. 또 주변 분들하고 공유하시고. 예. 예. 특히 관심을 두는 뉴스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저는 이제 사회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이제 테라피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대상이 대부분 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에서 일어나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게 좀 자세히 보는 편이고 저게 왜 그러지 하고 좀 고민을 네.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사회 문제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뉴스를 보는 경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후원하는 언론사 예.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개사나 후원하고 계십니까? 정기 구독도 마찬가지고요. 네, 시사인 정기 구독한 지는 7년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뉴스타파 하고 있고,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그 다음 프레시안 조합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발뉴스. 그리고 국민TV도 조합원이시죠? 네. 네. 글쎄요, 그 시민 미디어에 대한 이런 후원과 관심, 이거는 이제 기성 언론의 문제에서 출발할 텐데, 아까 뭐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 탄압, 네. 뭐 이것도 계기가 됐다고 했지만 보도 양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보이던가요? 잘 안 보니까 진짜 잘 모르겠었는데 네.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건 MBC에서의 그런 그 기자분들끼리 안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제가 한번 일부러 들어가서 한번 봤었는데 MBC에? 네. 네. 어떻게 저런 걸 뉴스로 해갖고 내보낼 수 있을까? 또 제가 놀라웠던 건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일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최근 있었던 기억나시는 사안 중에서 예. 이런 언론 보도는 문제다. 뭐 오늘 올라오면서도 제가 봤는데요. 문정인 특보에 대한 그 보도한 게 그 마치 외신이 해가지고 외신에서 큰일 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 이제 여기 문정인 특보가 굉장히 손해나는 일을 한 것처럼 이제 기사가 올라왔는데 네.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특파원이 보내고 그걸 외신인 것처럼 받아서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걸 이렇게 밝혀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네티즌들이나 시민 편집하시는 분들이 더 팩트 체크나 그런 네. 것도 잘해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일단 이렇게 뭔가 전 단독이라고 나오면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이렇게 좀 보게 되거든요. 예. 다시 찾아보게 돼요. 단독 기사라고 나오면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지라고 이렇게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저희가 뭐 조중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족벌 언론의 상징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런 언론의 폐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른바 한경호 논란이 거세요. 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많이 무겁고 이제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던 게 네. 아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걸 생각하고 있다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 믿고 싶고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느낌,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우리 아이가 자주 하는 말인데 가르치려고 하는 그 느낌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면도 있어요 라고 자꾸 사인을 보내주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벽 같은 느낌. 그래서 자꾸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좀 웃기는 생각이지만 시민들하고 한번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순진한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예. 네. 그 한경호를 이른바 한경호를 향한 비판에는 이제 애정이 깔려 있는데 네. 그걸 너무 이렇게 배척하는 예. 그런 태도가 문제일 수 있다. 예. 물론 뭐 그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근데 다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좀 폭언을 쓰거나 네. 부적절한 뭐 협박 그런 문구를 보내거나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대규모 절독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 부분도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절독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넓게 더 멀리 보자면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흔들리면서 가면서 이렇게 좀 단단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좀 좋은 뉴스를 볼 수 있고 제대로 된 뉴스를 볼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건데 지금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을 하고 힘을 보여주는 게 좋기도 하지만 그 힘을 쓸 상대가 사실 별로 힘이 없는데 거기다가 힘을 이렇게 자꾸 뭔가 우리가 힘을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내가 누려야 될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좀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좀 서로 좋은 상처받지 않는 것들로 서로 의견을 게시해주고 자꾸 얘기해주고 하면서 이제 해야지 절독은 저를 생각해서라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절독은 뭐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 중에 예, 하나인데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조금 더 조율을 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아이가 언론이 좀 가르치려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몇 살이에요? 14살이요. 14살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제가 학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홈스쿨링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다니면서 아이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엄마 내 의견이 뭐냐고 한 번도 안 물어봐 준다고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요? 네. 그래서 뭐 만들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저희는 뭐 학원 같은 데를 보내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좀 다르게 그리고 다른 색깔로 쓰면 왜 그렇게 했니 물어봐 주지 않고 마치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1학년 마칠 때 이제 자기는 학교도 안 다녀도 되니까 그만 다니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뭐 도서관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지내보자 해서 이제 그냥 학교 안 보내게 됐어요. 네, 그게 많이들 하지는 않잖아요, 홈스쿨링이. 네. 어떻게 하실 때 뭐 두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지 둘 다 학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전공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이 꼭 일상에 다 필요한 게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한테 명확하게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다른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굉장히 명랑해요. 명랑하고 즐겁고 그래서 저희는 걱정은 별로 안 해요. 예, 그럼 홈스쿨링 한 지가 벌써 5, 6년 됐죠. 지금 후회 안 하시는 거죠? 네, 저도 안 하고 아이도 이런 표현을 해요. 엄마 내가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학교 안 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교육 얘기 나온 김에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에 관한 뉴스가 일파만파 이번 주에 올라왔더라고요. 뭐
뭐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 학생들 반응이 좋다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뭐 중간 기말고사 페이지, 특목고 자사고 페이지 등등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순간에 학교로 보낼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아이가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물어봤거든요. 네. 사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주신데 되게 좋아. 그렇게 되면 친구들도 참 좋겠는데 근데 나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 별로 없다. 그래요. 예. 네. 생활문화연구소 얘기 네.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시청자들께 뭐라고 할까요? 좀 참고가 될 만한 생활의 지혜. 네, 여름철이라서 지금 이제 침구나 여러 가지 이렇게 땀도 많이 배고 하는데 그 약국에서 파는 85% 알코올이 있어요. 소독용 알코올. 네. 거기에다 계피 이렇게 나무 조각 있잖아요. 네. 그걸 한 2개만 한 며칠 담가 놓으면 그 물이 쫙 빠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진드기나 이런 벌레를 퇴치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려낸 물을 커피 필터 같은 데다 깨끗이 걸러내가지고 스프레이 통에 넣어서 이제 침구, 여름에는 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침구를 네. 소독해주면 이제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여름이 밖에 덥잖아요. 예. 기온이 더우면 몸은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찬 음식을 먹으면 좀 아파지기가 쉬우니까 이제 너무 찬 음식 말고 좀 네. 따뜻한 물 그리고 음료수보다는 그냥 맹물을 마시면 몸이 덜 지치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그렇다고 해서 찬 걸 전혀 먹지 말라 이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말라는 말씀을 예. 하겠습니다. 초대 손님께 드리는 공통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에 즐겨 이제 찾는 SNS 계정, 네. 우리 시청자들께 추천해 주실 만한 계정 하나 소개해 주세요. 미국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네. 이형렬 선생님, 제가 꼭 찾아보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네, 여기 출연하셨던 분입니다. 네, 이제 과학 지식도 그렇고 일반적 네. 시사도 그렇고 이렇게 글도 재미있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제 그분 계정 제가 잘 봐요. 네, 이형렬 네. 선생님의 페이스북 계정. 네. 알겠습니다. 청주에서 오셨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각별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 웃기는 재주만큼은 탁월하다 할 수 있는 예능 PD들이 정말 웃기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꼽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능 PD 47명 명의로 제발 그만 웃겨달라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성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웃기기 정말 힘들다. 웃기는 짓은 다 한다. 웃긴 것 투성인데 도저히 웃을 수가 없다. 우리 꼬라지 웃겨서 죽는다. 성명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그만 웃기고 회사를 떠나라. 웃기는 건 우리 예능 PD들의 몫이다. 성명에 등장하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MBC 김장겸 사장입니다. 시선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